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고위공직자가 돼서 청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고 통보받고 본인이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글쎄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네. 그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검사 조직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검찰을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조직의 문화,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셔야지 검찰이 여지껏 나름대로 소명을 갖고 해왔던 그 각 개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검찰의 개혁 대상으로 보신다면 저는 또 다른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점령군처럼 행사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누가 얘기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5대 인사원칙 무너지면서 선거 캠페인과 현실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신 겁니다. 사실 검찰 조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외부자적 시각으로 그 개혁의 강도를 높이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여러 의원님들 지적과 같이 이 서면 질의 답변서의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 받아서 이것을 2-3시간만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책 2권. 이 부분을 너무 많은 양 때문에 내가 내 뜻과 달리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그 진주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문제, 본인이 81년도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나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소유의 아파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내 소유의 아파트가 나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그래서 그 매도된 게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을 전공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81년부터 86년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건 사실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제3자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신 그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그 관계가 왜 있었는지는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81년도 몇 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셨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출국했죠. 저 소유권이 81년도 박상기 후보자의 부친인 박선영 소유권 이전 등기가 12월 달에 됩니다. 네. 독일에 가셔서 송금해가지고 본인의 돈으로 그것을 아버지의 명의를 신탁받아서 소유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때 아마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박선영을 통해서 최수선이라는 외삼촌을 통해 가지고 박상기 후보자 본인에게 탈세를 위한 세금 탈루를 위한 제3자를 통한 증여가 명백하게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재원이 있었고 저 구입 시기는 12월이라 하더라도 재원은 주로 저에게서 나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로 본인에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게 명의신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외삼촌을 통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에게 다시 명의가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증여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으로 89년도 2월 1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때는 한국에 계셨죠? 82년이요? 89년도에 지금 그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셔서 이게 맞지가 않는데 86년도까지 독일에 계셨잖아요. 네. 89년도에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한국에 계셨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까? 독일에 있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최수선으로 넘어갔을 때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한국에 계셨으니까 내가 돈을 내서 내 소유의 아파트를 부친이 외삼촌한테 넘기는데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최수선한테 넘깁니까? 그 다음에 최수선한테 넘긴 것이 3년이라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유했다가 3년이 지나자마자 92년도에 박상기 후보자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양도세를 안 내고 그때는 양도세가 문제되지 않는 3년의 보유 기간을 거쳤으니까 양도세를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바로 후보자 아버지 부친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넘어오면 10%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끼고서 제3자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안 낸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 아파트 구입은 제가 독일 출국 후에 구입은 하셨지만 그 전에 저의 그 돈과 아버지도 조금 뭐 보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구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것도 누가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왜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한테 명의를 넘겼다가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돈 거래가 없이 박상기 후보자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게 있었어요. 80년대 몇 살입니까? 80년대 결혼하셨죠? 네. 80년대 몇 살이에요? 미성년자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 예. 이 질문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좀 성명권을 좀 행사를 제가 하고 싶은데 박선영에서 최수선으로 넘어올 때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이 지불이 된 건지 그 다음에 최수선에서 우리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한테 매매로 넘어왔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82년, 85년 이때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부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을 잘 제가 그 구체적인 뭐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 모르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네.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최수선 제 외삼촌 명의로 등기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당시에 몰랐습니다.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원인도 제가 몰랐고요. 그 당시는 독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선에서 후보자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네.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매대금도 지급한 바가 없네요. 아니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계약서 92년에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 전부 아버지가 했다. 본인은 모른다 전혀. 92년에 제가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그건 아는데 네네. 이 등기 이전 과정, 매매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후보자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네. 이유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대신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전학교 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건전학교 네. 설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 후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92년도에. 그때 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글쎄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는데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관여를 하지 않아서 네, 잘 네, 기억이 네. 안 난다? 네네. 예. 그 핵심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게 하루 해가 다 가는데 지금 이제 저는 주질의를 처음 합니다. 그놈의 자료 제때 안 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제가 저거 계속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 몇 번에 걸친 답변 취지가 저 처음에 81년도 아버지 명의로 취득할 때 이미 상당 액수가 본인 후보자의 돈이 들어갔다는 취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자 소유라는 취지인가요? 네. 그때 몇 살이었죠, 후보자가? 제가 1년에? 29, 30살이었습니다. 30살인데 저 취득 가액이 얼마죠? 예? 저 취득 시점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약 한 2천여만 원 되지 않았나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29살인데 그때 무슨 사업했나요? 돈이 어디서 났죠? 아니 제가 군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약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저걸 샀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력으로만 봐도 무슨 4년 동안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예?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82년도면은 뭐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30년이 더 지난 때인데 그때 2천만 원이면은 지금 2억 원도 더 하는 돈인데 29살 지금 공부하러 곧 저 독일로 이때는 이미 독일로 간 때 아닙니까? 81년 3월에 독일로 출국했잖아요. 네네. 사람도 없는데 저때 저거를 취득하는데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저걸 했다? 이 좀 상식적으로 좀 믿기가 어렵고요. 설사 100%를 양보해서 자신이 후보자의 돈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버지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합니까? 예? 명의 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 명의로 그러니까 지금 취득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그렇게 해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좀 답변이 궁한 거예요. 그럼 본인의 돈이 아버지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리고 기억 안 나죠? 글쎄, 제가 저 아파트를 산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금액도 저 보세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세요. 네. 그거 본인 돈을 가지고 샀는데 그거를 다른 이유로 본인 명의로 등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 자체가 명의 신탁이에요. 지금 후보자가 답변한 그 자체가 명의 신탁을 하는데 그거를 아버지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장 상속 문제가 나오는데 거꾸로 아버지 거를 자신으로 하는 게 통내지 자기의 돈을 가지고 하면서 아버지 돈 명의로 신탁을 해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곧 제가 말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삼촌 명의로 갔다가 또 세금 이제 내야 될 시점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혹시 그 외삼촌이 또 어떤 또 그런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잡아놓은 거는 계속 끝까지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야 말소하고 이런 일련의 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그때 81년도 이때 공무원 월급이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럴 때예요. 예? 제가 그 뒤에 한참 뒤에 가서 좀 월급 받아봤을 때 20만 원, 30만 원 이랬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2천만 원을 본인 돈으로 이걸 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된 거 좀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준비한 게 많은데 저거 하다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자, 저 사진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우리 후보자 저기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가봤습니까, 저기?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네. 저게 응암동에 있는 전통시장 내 저 점포 저긴데요. 저 점포를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계약했다기보다 저희 처가의 것인데요. 하여튼 계약서에는 우리 증여를 후보자- 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네네. 계약은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돼 있잖아요, 지금. 5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명의는 네, 배우자입니다. 명의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 사업자 등록증을 대표로 저희 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5명이 후보자는 공동 저기를 소유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나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인가요? 차임이 월세가? 이번에 5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후보자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5명이 공동 소유한다면서요? 저건 원래 저희 그 장모님 소유이고요. 예. 작년에 12월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예. 그 후에 이제 장모님께서 재산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상속 받았잖아요. 5 자녀들한테 예. 공동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그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세, 거기서 나오는 세는 누가 그 가져가냐고요? 세는 장모님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럼 세는 다 받으면서 명의만 상속을 증여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장모님의 그 생활비로 다 드리는데요. 그 5 자녀 중에서 3사람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해. 아까 진주 아파트도 그러고 사실상 자기 건데 아버지 명의로 됐다 그러고 저거는 또 증여를 받았고 그것까지 계약까지 배우자 명의로 했는데 돈 수익은 또 장모님이 그대로 쓴다 그러고 그 그럼 장모님의 그 증여도 생활비로 아닌데? 드리는 거고요. 소유는 물론 5 그 자녀 이상해요. 증여 그러면 제대로 된 증여가 아니에요. 그 증여세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네네. 그런데 증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세는 계속 장모님이 갔는데 뭐가 증여예요? 그러면 증여 미리 나중을 대비해서 증여를 해놓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세를 5 자녀들이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 보니까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저런 부동산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가게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소유하신 지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위원의 자격으로 7분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검찰이 많이 망가졌죠? 권력에 예속화되고 권력에 종속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쭉 내려왔던 현상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착관계 왜 발생했죠? 뭐 서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검찰의 그렇죠. 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뜻을 알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의도적으로 청와대의 그런 뜻에 맞추어서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 우리 그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이 글 중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이 부분이에요. 2003년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주장했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견해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근데 검찰의 정치화가 인사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걸 해소하면은 검찰이 탈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권력 예속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 견해와 제 생각을 이 부분에서 딱 일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 임명에서부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장관한테 빚을 지는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됐지만 9명의 후보자 중에 9명의 추천위원 중에 5명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아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중립적인 인물을 다 구성해서 거기서 총장을 뽑으면은 총장이 빚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인생사가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는 게 없어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번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장 직선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후보자님 발언 태도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소신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일국의 장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자리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신, 철학, 그리고 지금 장관으로 지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후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의 탈검찰학, 또 검찰개혁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강론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총장이 차기 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장관 총장 다 제껴놓고 다음에 총장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최소한 근접하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검찰총장의 선출이 어떤 방법이냐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 그 제도 하에서 2년 임기를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지금 2년 임기도 못 채운 총장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 내부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넘기는 문제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예, 제가 후보자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모든 인사권을 다 갖고 있을 경우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검찰 운영에 대한 정권을 검찰총장한테 주면은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정부는 장관과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다 행사했어요.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을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다른 수사 결정을 내는 검사들을 수사 과정상의 과오, 그 기준과 원칙 제시하지 않았어요. 를 이유로 다 자천성 발령을 해서 사표내게 나갔어요. 검사들이 얼마나 인사에 민감합니까? 저도 검사를 했지만 검사만큼 인사에 민감한 집단이 없어요. 검찰만큼. 이제 청와대 줄을 딱 썼습니다. 조국 수석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권을 운영했을 때는 우리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또다시 정치 권력이 예속화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고위공직자가 돼서 청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고 통보받고 본인이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네. 그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검사 조직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검찰을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조직의 문화,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셔야지 검찰이 여지껏 나름대로 소명을 갖고 해왔던 그 각 개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검찰의 개혁 대상으로 보신다면 저는 또 다른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점령군처럼 행사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누가 얘기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5대 소유권 이전 등기가 12월 달에 됩니다. 네. 독일에 가셔서 송금해가지고 본인의 돈으로 그것을 아버지의 명의를 신탁받아서 소유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때 아마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박선영을 통해서 최수선이라는 외삼촌을 통해 가지고 박상기 후보자 본인에게 탈세를 위한 세금 탈루를 위한 제3자를 통한 증여가 명백하게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재원이 있었고 저 구입 시기는 12월이라 하더라도 재원은 주로 저에게서 나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로 본인에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게 명의신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외삼촌을 통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에게 다시 명의가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증여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으로 89년도 2월 1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때는 한국에 계셨죠? 82년이요? 89년도에 지금 그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셔서 이게 맞지가 않는데 86년도까지 독일에 계셨잖아요. 네. 89년도에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한국에 계셨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까? 독일에 있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최수선으로 넘어갔을 때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한국에 계셨으니까 내가 돈을 내서 내 소유의 아파트를 부친이 외삼촌한테 넘기는데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최수선한테 넘깁니까? 그 다음에 최수선한테 넘긴 것이 3년이라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유했다가 성명권을 좀 행사를 제가 하고 싶은데 박선영에서 최수선으로 넘어올 때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이 지불이 된 건지 그 다음에 최수선에서 우리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한테 매매로 넘어왔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82년, 85년 이때 그 건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부친으로 돼 있고요. 그런 과정을 잘 제가 그 구체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 모르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네.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최수선 제 외삼촌 명의로 등기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당시에 몰랐습니다.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원인도 제가 몰랐고요. 그 당시는 독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선에서 후보자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네.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매대금도 지금 한 바가 없네요. 아니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 계약서 92년에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 전부 아버지가 했다. 본인은 모른다 전혀. 92년에 제가 그 아니, 근저당권을 그건 말소를 아는데. 하고 그건 아는데 네네. 이 등기 이전 과정, 매매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후보자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인사 원칙 무너지면서 선거 캠페인과 현실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신 겁니다. 사실 검찰 조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외부자적 시각으로 그 개혁의 강도를 높이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여러 의원님들 지적과 같이 이 서면 질의 답변서의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 받아서 이것을 2-3시간만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책 2권. 이 부분을 너무 많은 양 때문에 내가 내 뜻과 달리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그 진주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문제, 본인이 81년도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나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소유의 아파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내 소유의 아파트가 나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그래서 그 매도된 게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을 전공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81년부터 86년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건 사실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제3자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신 그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그 관계가 왜 있었는지는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81년도 몇 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셨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출국했죠. 저 소유권이 81년도 박상기 후보자의 부친인 박선영 3년이 지나자마자 92년도에 박상기 후보자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양도세를 안 내고 그때는 양도세가 문제되지 않는 3년의 것이었습니다. 보유 기간을 거쳤으니까 양도세를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바로 후보자 아버지 부친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넘어오면 10%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끼고서 제3자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안 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파트 구입은 제가 독일 출국 후에 구입은 하셨지만 그 전에 저의 그 돈과 아버지도 조금 보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구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것도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왜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한테 명의를 넘겼다가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돈 거래가 없이 박상기 후보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게 있었어요. 80년대 몇 살입니까? 80년대 결혼하셨죠? 네. 80년대 몇 살이에요? 미성년자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 이 질문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좀